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0대 한 중반에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요, 이분이 어떤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산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하시네요. 네, 관련된 기사를 몇 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개발 규제가 좀 풀렸죠. 그리고 앞으로 더 푼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후 주거지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라고 하는 게 이제 폐지가 됐고요. 게다가 공공기획을 좀 도입을 해서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최대 5년 혹은 10년까지도 걸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2년까지 단축시키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즉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폐지를 하다 보니까요, 기존에는 좀 어려웠던 지역들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즉 법적 요건만 충족을 하면은요,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졌고요. 그렇다 보니 기존의 해제 구역도요, 다시 신규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존에 해제된 구역을 보면은요, 316곳이 있는데 이 중에 한 50% 이상, 약 170곳 정도가 이 기준에 좀 충족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노후주택가 재개발 해제 구역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은요, 그 중에 하나는 재개발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확률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더 높이려고 하면은 재개발 해제 구역의 약 70%가 이 동부권, 서남권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 지역으로 또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 50% 확률이 아니라 더 높은 확률로 입주권이 향후에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또 이제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서울 매매가는 0.12%가 오른 반면에 재건축 아파트는 0.18%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왼쪽이 매매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전세가입니다. 둘 다 모두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상승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첫 번째로 재개발 규제 완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LTV 규제 완화를 10% 더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의 시세가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그 신도시 경기 인천 모두 이번 주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좀 커졌습니다. 서울은 특히 이 중저가 아파트 실수요자가 좀 몰리면서 이제 노원, 금천, 강북 등을 비롯해서 이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과 강동, 송파 등의 상승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5주 연속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이제 노원, 금천, 강남 순서로 올랐고, 신도시는 평촌, 위례, 중동 순서입니다. 이제 경기 인천은 수원이 또 다시 상승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인천의 상승세가 여전합니다. 부천까지 덩달아서 좀 오르고 있고요. 이제 전세 시장은 서울이 0.08, 신도시가 0.02, 올랐고요.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요.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 그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했던 그런 과천 청사에 4,000채를 공급한다라고 밝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급이 원활히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쵸? 부동산 공급 계획, 신뢰 추락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고요. 이른바 이제 8.4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전혀 소통이 없었죠. 소통이 없이 이제 말로만 나온 그런 공급이었고, 이제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대책을 내놓은 지 10개월 만에 예정 용지 자체를,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간략하게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30대 중반 남성분이시고요.
안산에서 이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자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하면 한 1억 초반 정도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신용 대출을 받는다면 5천만 원 이내로 가능하다. 뭐 한 1억 중반 정도 최대 현금성 자산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 기사를 보면은 서울시 재개발 규제를 푼다고 해서 약 1억 정도의 자금으로 서울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지 이제 고민이다. 그래서 최근 올려주신 영상에 창동 중공업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금 1억 이내로 가능해 보이는데 괜찮은 선택일까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안산에서 이제 무주택자이시고 이제 월세로 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창동에 개발이 확정이 안 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제 안산에서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몇 천만 원 정도의 어떤 소액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재개발 예정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더 안전하고 옳은 투자의 방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데가 여기 같아요. 이제 도봉구 창동 일대에 뭐 재개발 예정지 최근에 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역을 보면 이제 창동역하고 노원역이 역세권으로 좀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인근 일대에 보면은 이렇게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 데가 이제 준공업 지역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쌍문역 바로 아래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A, B, 이제 C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 동의서를 좀 진구를 하고 있고요. 뭐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지역인데 뭐 여기를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또 별도로 이제 월세에 대한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개발 예정지로 또 먼 지역을 오셔가지고 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제 안산 내에서 아파트로 이제 거주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몇 천만 원이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요, 아파트를 먼저 투자를 하시고 나서 소액으로 이런 지역을 이제 별도로 이제 투자 검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안산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안산 일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을 좀 보면은요, 이게 상위 10곳인데, 안산이 좀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뭐, 의왕, 뭐, 시흥, 이제 안산이 좀 순위권 안에 있죠. 인천을 포함을 해서요. 물론 이제 안산이 최근에 뭐 GTX에 대한 좀 말이 많고 다시 뭐 좀 GTX 시의 정차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다시 뭐 정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GTX-C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10년 내에 이게 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GTX-C의 노선만 가지고 어떤 지역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 GTX-C뿐만 아니라 이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시권화된 그런 큰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를 가지고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 동남권의 접근성이 이 안산에서 4호선을 타고 이렇게 사당으로 가서 이제 갈아타면 접근성이 좀 괜찮은 편인데 서남권이죠. 서남권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면은 여의도나 영등포, 구로 가산 일대가 서울에서도 업무지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면 안산 일대는 아주 큰 호재가 된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요 지나가는 요 성포역 일대에 이제 주공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요 주공 아파트가 현재 자산으로 가지고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산과 담보대출을 가지고 충분히 큰 무리가 되지 않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용적률도 이제 150%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만 있으면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시세가
더 오른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이제 신안산선에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산이 뭐 더 이상 옛날에 안산이 아니죠.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이 안산 파크 프루지오의 시세를 보면은요, 이제 34평이 거의 한 9억까지 합니다. 호가가요. 그만큼 이제 성포주공도 신축 아파트가 되면은 이 안산 파크 프루지오 이상의 시세로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서울시에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해제구역도 신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해제구역을 보면은 이제 300곳이 넘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한 170곳이 재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가 이 동북 서남권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역을 잘 투자로 하시면은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서초는 반포주공 이주 수요가 있죠.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이 매매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은 30대 안산 직장인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주택자시니까 재개발 예정지보다는 이제 거주와 투자가 가능한 이제 아파트로 좀 추천을 드렸고요. 성포주공 11단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안산선의 교통 호재와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이제 월세를 내실 필요는 없고 이런 아파트로 좀 사셔가지고 거주와 투자로 보시면은 충분히 많은 시세가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